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업하던 게 자꾸 나와가지고. YNS 총괄 맡고 있는 리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액신문을 위해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험 기간이었고 해서 어머님들 모실, 이렇게 여러분을 모실 자리가 당분간 없었었는데, 최근에 없었었는데, 오늘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비도 그치고, 왜 이렇게 비가 와요, 며칠 동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행히 너무나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화창한 주말이라서, 근 며칠 동안에 없었던 화창한 날이라서 지금 다들 어디 놀러 가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예약을 40분 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또 감사히 당연히 와주셔야 되는데, 오시면은 또 여기가 또 너무 비좁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도 좀 들어오실 것 같아서 먼저 와주신 우리 모범생 어머님들이시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안내도 드리고 문자도 여러 차례 드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은 학종 세미나예요. 학종 세미나라서 이제 고등부하고 입시 쪽에 좀 치우쳐져 있죠. 오늘 감사하게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도 예약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당되는 입시이기 때문에 미리 들으시면 좋을 거고 단순하게 이제 입시 제도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앞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 좀 이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쩌라고인 거거든요. 그죠? 오늘 제목이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액션 플랜까지도 저희가 다 오늘은 뭐 정답입니다 이거예요 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가장 최선의 어떤 액션 플랜을 오늘 또 세워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패키지가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1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10분인데 1부가 있고 또 2부도 있고 2부도 있고 3부도 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앞에 계시는 허진오 와이즈멘토의 교육이사님이시자 우리 YNS 이경각 특목입시센터 이경각의 이사님이신 허진오 이사님께서 대치동을 다 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사님께서 1부에서 이제 어머님들께 전반적으로 바뀐 우리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중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근데 2학년 이상의 입시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YNS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한 또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적 빵빵 내주고 계시는 고등부의 또 우리 김실철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고사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여기 평촌권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에 대한 경향 분석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지금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3부에서는 저희 YNS 지금 저희가 13년 됐거든요. 13년째 우리 특목입시 담당하고 계시면서 이번에 이제 입시센터를 맡아서 또 진행하실 이승희 소장님께서 우리 3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YNS 이번에 이경각에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 학종 프로그램 1년 단위의 학종 프로그램 또 지금 이제 6개월 출시되어 있는 학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1, 2, 3부로 이렇게 이런 결로 갑니다. 네, 대충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그려지시죠? 공부하셔야 되니까 펜 드시고 네.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훨씬 더 떨리죠. 어머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우리 이쁜이가 저기 앉아 있어서 너무 예쁜이에요. 네, 예쁜이가 앉아 있어서 괜히 제가 떨리는데 저는 이제 소개만 해드리러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1부 오늘 우리 교육이사님 그리고 2부는 우리 고등부의 선생님 3부에는 저희 입시 소장님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더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놓치고 지금 뒤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YNS는 지금 초등, 중등, 고등 모든 학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학원이에요. 영어 학원이고 타과목을 지금 같이 수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YNS 이경각이라는 입시센터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이경각이에요. 한자예요. 달을 골견, 각은 누각 할 때 그 각이죠. 깨달을 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입시를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3부에서도 풀어드릴 거라서 우리 오늘은 YNS 이경각 입시센터에 런칭하는 데이고 오늘 처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정답분처럼 오늘 뭔가를 이제 하시면 이제
뭔가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10년 이상 동안에 사실은 입시를 했었어요. 입시를 하고 대입도 물론 했지만 고등 이제 고입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했었죠.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 동안에 특목고이고 자사고에 대한 실적을 꾸준히 개원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고입은 물론이고 고입도 고입인데 고입도 그러니까 대입은 훨씬 더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 한 달 두 달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를 한 달 두 달 학생들이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틀과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매년 절실히 깨달으면서 올해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물론 기존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센터지만 아예 그냥 딱 입시센터를 런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소장님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이렇게 안양에 주둔하고 있는 입시 전문 입시센터는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지금 오늘 들어보시고 또 끝나고도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그냥 서서 스탠딩 아니고 1대1로 심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다려주시고 문의해주시고 일단은 끝나기 전에 1부, 2부, 3부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거리 있으시면은 질문 적어주셨다가 중간에 하시기 힘드시면 끝나고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리가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드리려고 나왔다가 너무 말이 많죠? 왜냐면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연사를 못 쓰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는 이제 또 열심히 또 저도 같이 들으면서 어머님들과 소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 가 있겠습니다. 1부 연사 허진호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제가 1년에 강의를 최소한 100에서 150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는 그래도 좀 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만 강의 10번을 했어요. 군산, 대구, 진주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최근에 특히나 좀 이런 정보에 대한 좀 요청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더 이해를 좀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약간 실전입니다. 제 고교학점제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선택 과목이기도 할 거고 사실은 그 밑에 더 깊은 게 있어요. 드러나 있는 거는 선택 과목이지만 사실은 미리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수행이 너무 중요해요. 수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단순히 그게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은 약간 그거 하나로 얻어질 수 있는 점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내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가장 좀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20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대치동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른 전형들과 달리 평가하는 요소를 학생부 서류 평가라고 해요. 요거는 그냥 용어만 익숙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밑으로는 이 서류 평가가 확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잘 아시는 것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행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랑 고1이랑 입시에서 내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거를 9등급이 5등급 됐다. 요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9등급이 5등급 됐다 그러면은 등급이 넓어진 거니까 일단 학생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내신 관리가 조금 편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죠. 다 좋아지는 거죠. 자, 근데 요거에 따라서 대학교는 숙제가 생깁니다. 등급이 넓어지니까 대학에서는 더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생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근데 9등급, 5등급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대학에서 보는 자료는 그냥 등급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대학에서 보는 자료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걸로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숫자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2, 3학년 그리고 지금 고1 미토의 학생부를 지금 적어놓은 건데 요게 지금 현행이고 이게 똑같은 성적입니다. 똑같은 성적. 똑같은 성적으로 자 현행의 9등급일 때 이 친구는 등급이 어느 정도 되죠? 2등급에 오히려 가까운 1점 몇 등급이죠? 2등급에 오히려 가까운 자 근데 이 학생도 이제 바뀌는 성적표에서는 모두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1111인 애와 이었던 애와 지금 현재 2121인 애와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전에 9등급일 때 구별이 가던 더 좋은 성적 아닌 애들이 이제 구별이 안 가는 형태가 된 거죠. 요게 기본 그냥 다 하시는 거. 자 근데 요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예요 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수식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수학이니까. 여긴 무슨 학원이죠? 영어학원이니까. 자 표준 편차가 있으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등수가 계산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대학들은 등급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활용한 등수로 애들을 선발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등급도 있고 등급도 9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등급 안에 더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구별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만 보고도 애들 뽑을 수 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바뀌는 성적표는 어떻게 되죠? 등급도 5등급으로 통합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앞으로 원점수가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등급이 합해지는데 표준 편차가 있으면 사실은 원점수랑 상관없이 등수를 할 수 있는데 등수가 계산이 안 되니까 이제 원래 점수, 원점수가 중요해진다. 이게 절대평가 요소인 거예요. 점수 자체가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숫자로만 뽑을 수 있는데 이제는 숫자로만 뽑기가 좀 어려워져요. 원점수는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학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 단단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자료가 더 필요한 거예요. 구별을 하려면. 그럼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내신 점수 말고 또 점수 있는 거 있죠. 전국구, 수능. 내신 점수 말고 일단 수능이란 점수가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죠. 내신 점수 말고 내신 서류. 자,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두 자료 중에 좀 더 접목시키기, 보기 쉬운 자료가 뭘까요? 학생부 서류일까요? 아니면은 내 수능 점수일까요? 수능인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약간 객관식하고 주관식 평가 생각하시면 돼요. 객관식 평가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객관식 평가의 일단 장점은 뭐죠? 채점이 쉬워요. 채점이 쉬워요. 돈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이거 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다 있는 거야 이미. 그쵸? 서류 평가는 주관식 평가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객관식 평가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장점은 약간 공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정하게 보이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이 학생의 숨겨진 실력은 몰라요. 사고를 읽을 수는 없어. 어떤 생각을 할지. 진짜 뛰어난 애를 구별하는 건 좀 어려워. 근데 주관식 평가를 하자니 첫 번째 돈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 뽑고 난 다음에 공격당할 수 있어요. 왜 얘가 뽑히고 이런. 그래서 대학교는 웬만하면 돈도 적게 들고 숫자로만 애들 뽑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내신 점수만 가지고 뽑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이제 최소한 수능 점수는 추가로 보는 학교가 늘어나겠구나. 수능 점수를 수시에서 보는 방법이 뭐죠? 최저라고 하죠. 최저가 드러난 학교가 늘겠구나 라는 게 하나가 되고 자 근데 최저, 수능 이렇게 딱 붙여서 요거 두 개로 딱 뽑으려고 보니까 수능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수능은 더 심각해요. 자 수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지금 고2, 고3 수능, 오른쪽이 고1 수능이에요. 딱 가시적으로 보는 거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왼쪽에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의 2개 중에 하나, 수학의 3개 중에 하나, 사회랑 탐구는 사탐, 마탐은 모두 선택이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새로운 수능에는 선택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공정성 강화라고 해요. 공정성 강화. 뭐냐면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하는데 A랑 B가 본 과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학과에 지원했는데. 그러면 다른 과목을 봤는데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두 과목의 난이도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대신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다를 수 있는 난이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표준 점수라고, 표준 점수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에서 멀어진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과목을 보면 과목을 선택에 따라서 애들이 점수가 살짝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만점이 달라져요. 만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 수능 끝난 다음에 그런 뉴스 보실 거예요. 올해 수능 만점자보다 하나 틀린 애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되는, 그래서 의대를 얜 떨어지고 얜 붙고 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평균에서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통 과목에서 과학 과목과 사회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좀 더 평균이 낮을까요? 과학 과목이 좀 더 낮겠죠. 왜? 사회는 보통 약간의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점수를 맞는,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런 게 있어서 사회가 평균이 살짝 높은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이 보통 평균이 낮으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실력이 비슷해서 비슷한 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로는 어느 과목이 점수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사회보다 과학이 평균이 낮으니까,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평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나와서 보통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학교 등수는 비슷했더라도, 학교에서 보는 실력 비슷했더라도 보통 수능에서는 점수가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생겨서 이과의 문과 침공 같은 점수인데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문과로 전환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런 걸 해결하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무식한 방법을 쓴 거죠. 어떻게? 이런 선택 과목 있는 취지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없애고 오케이, 다 같은 과목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눈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공정하게 보이는데, 숫자로는 공정하게 보이는데 큰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때 용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요거는 우리가 오히려 익숙하죠. 이과 수학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문과 수학 범위 다 포함하고, 당연히 이건 다 배우고 플러스해서 좀 더 어려운 게 있는 게 이과 수학 범위인 거예요. 자, 근데 둘이 시험 문제를 똑같은 걸 봐야 된다면, 범위가 같아야 된다면 문과 수학 범위에 맞춰야 돼요? 이과 수학 범위에 맞춰야 돼요? 문과에 맞춰야 돼요. 그죠? 요거 같이 배웠으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쉬워지겠죠. 자, 근데 국영수는 그렇다고 쳐도 사회랑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여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1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보는 사회과학은 1학년 때 이거 기초 과목 배우고, 요건 수능에 안 나와요. 기초니까. 그러고 2, 3학년 때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중에서 보는 게 지금 수능인데, 과목을 범위를 갖춰야 되니까 선택한 다음에는 달라지잖아요. 선택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배우는 기초사회, 기초과학 과목을 수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수능 시험 범위가 몇 학년 때로 끝나요? 고1로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근데 똑같은 이슈죠. 자기만 좋을 게 아니죠. 다 쉬워지는 거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범위 너무 쉬워지잖아요. 특히 최상위권 애들은 다 잘 볼 텐데 실력과 실수가 구별이 안 되면 오히려 이거는 더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당연히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요건 교육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저희도 알죠.
범위 쉬워진 거 알죠? 하지만 분명히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 범위는 쉽지만 문제는 한번 어렵게 내볼게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 문항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범위는 같이 정해져 있는데 범위는 쉬운데 좀 어렵게 내는 방법론은 딱 하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문제 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배운 범위에서 어떻게 보지 못한 문제를 내지? 이게 뭐냐면 융합 문제들이에요. 이 챕터 내용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 이거 말고 임진왜란 때 뭐와 병자호란 때 뭐를 구별해서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런 게 융합이거든요. 3챕터 내용 중심으로 5챕터 섞고 뭐 이런 거. 수능에서 심지어 과목 융합도 있습니다. 영어 지문에 무슨 과목? 과학, 경제 과목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죠. 제대로 하는 공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르칠 수 있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게 중3 고일 때 연습 많이 되면 좋아요. 가르쳐보는 거. 자 근데 가끔 이거를 제가 학부모님들께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가끔 배송 오류가 일어나요. 집에 가셔서 아이 불러놓고 뭐 시켜?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오히려 이런 거 있죠. 학교에 그 친구들 가르치는 멘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부모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절대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쉬워지는 법에서 문제 요거는 어쨌든 답변했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시험의 제목이 뭐죠? 수능이 약자죠. 뭐의 약자예요? 수학 능력. 풀네임이 원래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어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수능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대학교라는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분야를 정해서 훨씬 좀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의 범위가 고2, 3도 아니고 고1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면 도대체 이 점수를 보고 어떻게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수만으로는 학생들 못 뽑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거죠? 수시든 정시든 우리는 모두 수능은 축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점수 이제 예전보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는. 자, 수시에서 축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능. 수시는 원래 최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최저 기준이 낮아진 거고 심지어 지역 균형에서는 이제 아예 수능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커트라인 정도의 기능도 별로 그렇게 서울대에서는 고려를 못 하겠다는 거죠. 자,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낮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정시는 수능 중심이고요. 수능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수능으로만 봤어요. 왜? 우리나라는 재수생 검정고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기회를 주려면 최소한 정시는 수능으로만 선발해야 수능에서 만약에 학생부 내신 보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검정고시 몇 등급 받는지 아세요? 혹시 검정고시는 내신 등급 어떻게 환산하는지 아세요? 이게 대학마다 다른데요. 보통의 경우는 100점만 2등급, 99점부터 3등급이에요. 검정고시 시험이 좀 쉬우니까 100점 받아야만 2등급이고 99부터는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는 아무리 잘 봐도 3등급 이상 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답의 반인 이상.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시는 수능으로만 했는데 수능 시험이 어떻게 됐어?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정시에서도 교과 넣겠다.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 역량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자료에 서울대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세요. 이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바뀌면 서울대가 우리나라에 약간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공교육기관으로 가장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내용을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그 다음에 수정안을 발표하고 그거를 참고해서 다른 대학들이 안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요 대학까지만 나와 있어요. 다 발표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서울대 자료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수능이란 단어는 있죠. 근데 내신이란 단어가 없어요. 내신이란 단어가 없고 내신이란 단어가 없고 내신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류, 학생부 혹은 교과 역량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서류를 봤거든요. 솔직히 다른 전형들은 모두 점수예요. 논술 점수, 내신 그냥 성적, 교과 성적, 수능 성적, 실기 성적 이랬는데 얘만 서류를 봤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신의 이슈와 그리고 수능의 이슈로 이제 학생부 종합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디에서도 수능에서조차도 서류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익숙한 거랑 안 익숙한 걸 빼볼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거는 뭐죠? 내신 아시죠? 내신 점수에 들어가는 시험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그쵸? 그리고 수능, 이거는 뭐 꽤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 93학번 이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수능이 시작됐죠. 뭐 예전 학력고사랑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거까지는 익숙한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서류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깜깜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오늘은 이제 학부모를 갖추고 있지만 제가 주로 했던 게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입학사정관들 제가 교육하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는 학교 자체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했던 입학사정관들 그리고 희한하게 저희가 이제 진로교육회사로는 좀 오래됐거든요. 20년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은 입학사정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 서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돼 있는 건데 히스토리가 그래요. 이게 외국에서 처음 들여오던 거다 보니까 일단 국내에서 기준이 좀 없었고 대학교들도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교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뽑고 싶은 학생 뽑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들이 좀 원하는 학생들을 내신과는 살짝 별개로 내신 성적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내신이 같으면 학생 실력이 같은 건가요? 학교가 달라도? 아닌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는 좀 별개로 학생들 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던 게 학종이어서 대학마다도 다 달랐어요. 그랬는데 그 이슈로 교육부에서 혹은 정치적 정권에 따라서 너무 매를 많이 맞은 거예요. 특히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아예 발표를 합니다. 서류 평가 이렇게 볼게요라고 아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큰 틀만 알아두세요.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2개 뺄 거예요. 2개.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에요. 2개는 뺄 거예요. 근데 뭔지 말씀만 드릴게요. 자, 공동체 역량은 뭐냐면은 이 학생이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자기소개서, 특목고 자기소개서 2번 그리고 대입 예전에 자기소개서 3번이에요. 사회적 인성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학과마다 좀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특히 비교과 중심 활동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입학사정관들 만났는데 하나 이슈는 있더라고요. 여기 항목으로 평가를 할 거래요. 뭐가 있냐면 요새 대학생들 인성이 성실성이
굉장히 이슈가 된대요. 최근에.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볼 걸로 뭐를 얘기했냐면 출결을 좀 더 강화해서 볼 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하루 빠지는 거 말고 방과 후 수업 빠지는 거 있어요. 요런 것도 이제 좀 더 강화해서 볼 거다. 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학업 역량은 어떤 거냐면 성취도, 성적입니다. 대신에 그냥 몇 점 몇 등급 이게 아니라 사실 내신을 약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과목 중에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쉬운 과목과 좀 어려운 과목이 있거든요. 무슨 과목만 들으면 쉬운 과목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만 들으면 내신 좀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학생과 좀 어려운 과목을 도전적으로 들은 학생의 내신을 똑같이 보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숫자 말고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그래서 소홀한 과목이 없는지 성적 추이 그리고 학업 태도 요거는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오늘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학업 태도는 보통 어떤 걸 딱 느낌은 어때요? 학업 태도 하면 성실하게 수업 듣고 막 이런 거 생각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대학교 입학사 장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워딩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거는 성적표 보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학업 태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업을 대하는 태도예요. 공부를 대하는 태도. 이걸 바꿔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를 배웠는데 와 요거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왜? 내 나중에 학과랑 연관되는 부분이야 이거. 그래서 그거를 수행평가 주제로 해서 요런 게 궁금해서 이게 학업 태도인 거예요. 학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탐구력은 이런 거 공부해서 탐구 넓혀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어? 그런데 수행평가로 하니까 좀 고고해서도 봤지만 막 넓혀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거를 수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어. 수업 시간에 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이런 데 이어서 그렇게 하는 걸 탐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왜 이해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모든 학생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니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면 돼요. 수행평가를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요걸 작성하는 게 결국 누구예요? 담당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수업 시간과 창제 시간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결국 서류 평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성적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 어느 정도 맡기시면 됩니다. 자기 할 거 잘하고 학교에 맡기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문제예요.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진로 역량.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전공 관련 교과, 전공 관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학생에 따라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학생의 뭐에 따라서 전공 나중에 뭐 할지에 따라서 하나 알아두세요. 고교학점제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래.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을 활동을 열심히 하래. 자, 그때 이때의 진로 적성이 뭘까요? 초중 때는 진로 적성하면 뭐를 떠올렸어요? 직업이 학과예요. 초중 때는 직업이잖아요. 자,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그 다음 진로가 어디예요? 대학교죠. 대학교에서 진로는 뭐예요? 학과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직업에 맞춰서 교과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뭐에 맞춰서? 학과에 맞춰서. 왜? 뽑는 사람이 학과니까. 그죠?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중3 기준으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진로라고 하면은 직업에서 학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과.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보냐면 딱 요거 세 개. 오늘은 요거 세 개 딱 알아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이순조력. 약간 공공문서들 보면 일부러 어려운 단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선택 과목. 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하게 되는데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 과목이 뭐랑 관련이 있을 때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전공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했을 때 요거는 뽑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교 지원하면서 대학교한테 보통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 점수 맞춰온 거 아니고요. 원래 진짜 정말 되게 여기 오고 싶었어요. 그죠? 원래부터 여기 오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의 증거는 얘인 거예요. 왜? 이거 과목 선택 언제 하죠? 우리 문이과 선택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몇 학년부터 나눠서 배워? 2학년부터 나눠서 배우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나눠져 있어야 되니까 선택을 언제 해야 돼? 1학년 때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5, 6, 7월에 하는 거예요. 5, 6, 7월에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조사를. 그래서 5, 6, 7월에.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학과 관련된 걸 선택했다면 꼭 정확하게 우리 학과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을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언제? 고1 때부터. 이 증거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취도가 뭐죠, 결국? 성적. 모든 과목 중에서 그냥 학과랑 상관없이 전공이랑 상관이 없다면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죠? 영어죠. 영어는 솔직히 그래요. 되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고등학교 입장에서, 대입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잘해야 되는 과목보다는 못하면 큰일 나는 과목.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 영어인 거예요. 영어는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목들 중에서 제일 잘해야 될 건 주요 과목들이 국영수예요. 맞아요. 국영수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국영수 중에서도 뭐냐는 거죠. 국영수 중에서 예를 들면 A랑 B가 지원을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 근데 A는 둘 다 1000점이야. 총점이 1000점이야. 등급 똑같아. 근데 A는 수학을 잘하는 1000점이고 B는 국어를 잘하는 1000점이야. 선생님들, 교수님들 한 명 뽑아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1000점 있고 국어를 잘하는 1000점 있습니다. 누구 뽑으실래요? 희한하죠. 이 질문하면 우리 먼저 수학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약간 수학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영어에서 넘어왔어요. 원래 예전에는 다 영어였는데 지금 수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무슨 성적 본데 뭐랑 관련이 있는 거?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거 본대죠. 수학을 잘하는 1000점, 국어를 잘하는 1000점. 누구 뽑아요? 뭘 봐야 돼? 무슨 학과인데? 그죠? 무슨 학과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인데 지원한 학과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뭐를 알면? 학과를 생각하면 내가 전략적으로 시험 볼 때 모든 과목을 다 잘 보고 싶죠. 근데 다 잘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영수 중심으로 당연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만의 전략 과목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과목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죠. 왜? 그 과목 가산점까지 주니까.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정성적인 거라서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확인할 거는 선택 과목 먼저 확인하자고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자, 이게 고1 밑으로 선택 과목입니다. 첫 번째 선택 과목이 137개예요. 지금 고2, 3이 과목이 몇 개냐면 97개예요. 지금 고2, 3이 97개고 지금 고1 밑으로가 137개인데 그러면 40개가 늘어났네. 누가 이렇게 설명하면 약간 의심하세요.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짜로 늘어났네, 양이 늘었네, 과목이 늘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목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죠? 새로운 과목이 생긴 거면 늘어난 거죠. 근데 새로운 과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고2, 고3은 학년제예요. 과목 하나를 1년 동안 가르치는 거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고1 밑으로는 학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기 단위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학기별로. 자,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이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였는데 물화생지 2에 있던 과목들이 8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8개 과목을 잠깐 째려보세요. 이상하게 8과목인데 뭔가 4과목 같은 8과목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역학, 전자기 이거 뭐예요? 물리,
생명, 지구. 그래서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요렇게 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는 137개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약간 학기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과목 하나당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부터. 공통 과목은 뭘까요? 고1 과목이에요. 아주 기초 과목. 기초 과목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능 범위가.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과목. 요 용어가 아주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가장 좀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요게 기초, 요게 기본. 그럼 진로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은 대략 느낌은 어떠세요? 용어상. 본인의 나중에 학생들 학과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유라생지 원 정도, 그리고 여기 사회 부분은 학과랑은 상관없이 사회 쪽이라면 과학 쪽이라면 들어도 괜찮겠는데 요 정도인 거고, 여기부터는 좀 어려워, 그렇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학과에 맞춰서 해.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공통 과목에 대해서 일반 선택이 조금 더 어려울 거고, 그죠? 기초보단 기본이 조금 더 어려울 거고,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융합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합 선택은 진로 선택보다 어렵진 않고요. 요거는 약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요. 얘네 빼놓고는, 사회랑 과학 빼놓고는 다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하면 돼요. 요거는 입시 면에서는 중요한 과목은 아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본인 성적에 상관없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뭘까요? 공통 일반인. 특히 상위권일수록, 왜? 이거는 수능에는 없고 내시도 들어가니까 특히 수시 쪽 준비할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자, 요걸 좀 나눠 드릴게요. 요게 수능이에요. 기초 기본만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쉬워졌어요. 일단 수능은. 자, 그리고 요게 사탐 과탐. 주요 대학교들이 핵심 권장 과목, 학과별로 권장 과목, 기초 과목을 내놨습니다. 다 여기에요.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 지역 고등학교 리스트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학교들 다 봤거든요. 다행히도 도실에서 최소한 지금 재학하게 되신 재학 중인 요 지역 학교들은 요 과목들은 다 있더라고요. 요 과목들은 다 있으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입니다. 좀 벗어난 지역 가면요, 학교의 반이, 정교 반이 2개, 3개인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럼 걔네 어디 가서 들어? 거점 학교라 그래서 딴 학교 가서 듣거나 온라인 듣거나 뭐 이러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학생부 정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학생부는 도시가 낫기는 해요. 자, 요렇게 과목들은 좀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게 경희대 자료고요. 경희의 학과별로 이제 과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용어가 거의 비슷해요. 대학교들이 핵심 과목,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예요. 핵심 과목 안 들으면 마이너스예요. 권장 과목 안 들으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대신에 플러스를 줘요. 뭐야? 둘 다 들어야죠, 그렇죠? 난 마이너스가 아닌데 플러스 받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내가 핵심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핵심 과목이 없어. 그래서 못 들었어. 이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줘야 될까요? 좀 불리하지 않아요? 학교에 없어서 못 듣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거 마이너스를 원래 안 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했죠. 안 줬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서류 강화되는 방안이에요. 그 출결 보는 것처럼 대학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서류 평가가 좀 더 중요해져서, 왜? 내신하고 수능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중요해져서 지금 앞으로는 핵심 과목 없더라도 안 들으면 마이너스 주겠대요. 그 말은 뭐야? 어떻게든 들으라는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온라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 과목도 보시지만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도 본인 전공에 관련된 거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과목을 좀 찝어드릴게요. 요 과목들. 요 과목들은 꼭 보세요. 요 과목들. 일단 뭐 이름 대략 기억하면 어때요? 무슨 단어 있어요? 여기? 고급 있죠. 고급. 고급. 요 단어 기억하시고요. 모모 실험. 요 과목들이 과학하고 예체능 쪽에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요 과목들이 2, 3, 지금 고2, 3 기준으로 하면 특목고 과목이에요. 나라에서 전문 과목이라고 특목고 과목 개설하고, 이거 일반고에서는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강제력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학교가 중심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보다는 우리 학교가 티가 나야 되는데, 특목고는 과목으로 티가 나는데 자사고는 과목으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특목고 과목 중에서 수학, 과학 과목은 어차피 우리 학생들도 그 정도 실력은 되는데 그러면 자사고에서 우리 우수학교예요 티내는 목적으로, 왜? 고등학교 이름 안 들어가잖아요, 대학교에. 그래서 그런 주로 목적으로 특목고 과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사고는 특성화고 과목도 일부러 넣어놨어요. 학교 티내려고. 맞춰보실래요? 한번 어떤 학교인지? 자사고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과목 중에 특성화고 과목이 있는 거예요. 직업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에 관련된 과목이었냐면 항공 과목이었어요. 항공 정비 과목이었어요. 항공. 인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하늘. 전문교 특목고 과목도 있는데 항공 과목이 있어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딱 보면 얘 어디야?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과목을 애들한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마크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과목들은 지금 학교에 개설이 많이 된 학교는 없고요. 일반 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개설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방학 같은데 공동과정. 요건 어려운 과목이니까 무리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듣느라고 내신 딴 과목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네. 대신에 온라인 과정으로 들으면은 플러스가 있어요. 개설이 안 됐는데도 들었잖아. 적극성. 또 하나, 개설되어 있는 과목 내신 맞기가 어려울까요? 온라인 있는 과목 내신 맞기가 어려울까요? 개설 과목 내신이 맞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온라인 과정은 조금 내신 부담이 조금 적으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학생이 좀 상위권을 특히 노린다면은 꼭 봐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워요. 그래도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대학교 자료 보면 경희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이공계 쪽은 다 과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인문은 없어요. 물론 인문 쪽은 교육청 자료가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애들 뽑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뽑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인문 쪽에는 권장 과목이 없어요. 경제학과 있네요. 보니까 수학이에요.
경제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근데 대학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선택 과목 점수 준다 그랬잖아요. 뭐에 관련된 거 하면? 전공에 관련된 거 하면. 요건 살짝 어려운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보세요. 자, 이과의 장단점이 있고 문과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과의 장점은 뭘까요? 먼저 전공만 정하면 과목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무슨 과목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이게 이공계의 장점. 단점은 뭘까요? 한번 정하면 빼박이에요. 특히 과학 과목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들어야지 3학년 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과의 장단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문과, 고등학교 문이과는 없지만 대학교는 문이과 있으니까, 자, 문과, 인문 쪽, 사회 쪽에 거꾸로 단점은 뭘까요? 요거 그대로 가요. 단점은 학과를 정해도 선택 과목이 뭔지 정해진 게 없다. 뭘 해야 되지? 여전히 남는다. 장점은 어떤 거냐면, 그럼 결국 선택 과목이 안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과는요, 교육청 자료를 참고로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교육청은 그렇다고 실제 입시까지 고려해서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학과 관련된 거를 그냥 정성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과, 인문사회 쪽 자기가 제일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냥.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란 과목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자, 사회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있어요. 지리, 역사, 정치, 법, 경제, 윤리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사회 과목이. 자, 경제학과라고 해봅시다. 경제학과. 경제학과랑 관련된 과목 선택하면 점수 준다며. 그럼 관련된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지리는 어떤 거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나오고 어떤 농식물이 자라고 거기 교통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지리는 경제와 관련이 있나요? 매우 많죠. 그렇죠? 거기 생산품과 아니면 교통 뭐 이런 거 매우 많죠. 그거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정해져요. 역사는 어때요? 경제와 관련이 아주 많죠. 그렇죠? 자, 정치랑 법은 어때요? 경제와 관련이 너무너무 많죠. 경제 제도에 따라 정치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윤리는 어때요? 경제와 관련이 꽤 있죠. 이게 사회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엮여 있어요. 서로 연계가 있는 게 사회 과목이지 딱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회 인문 쪽은 무슨 과목이 돼도 그 주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표시가 어디 나와야 돼? 과목 선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과목을 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동아리랑 똑같아요. 동아리라는 게 동아리 무슨 동아리 했다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선택 과목 지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수행해서 너 관심 있는 지리 주제를 조사해와 그랬더니 걔가 무슨 주제를 했어? 지리와 경제. 지리의 차이에 따른 경제 활동 이런 거. 그럼 얘는 뭐에 관련 관심 있는 거야? 아, 경제 관심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세트 정확하게는 수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문사회 쪽의 장점은 일단 과목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대신에 수행으로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장점은 솔직히요. 같은 이유로 한 2학년 2학기 때 학과 바꿔도 돼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제에 관심 있었어. 그래서 막 경제 주제로 1학년 때 2학년 때 막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얘가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는 오히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특별하게 발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복지란 걸 생각해 보니까 복지는 사실은 그냥 뭐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가 받쳐줘야지만 복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경제를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법과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복지 정책은 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나중에 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로 가서 저는 경제 전문
통한 복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 어때요?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 전문 컨설턴트, CSR이라고 컨설턴트는 경제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차별성을 가져요. 왜? 보통 사회복지학과를 1학년 때부터 학생부 목표로 한 애들은 학생부 내용이 주로 어떤 걸까요? 참 착해요.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 공부할 때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게 오히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문 쪽의 그런 특징들입니다. 자, 그럼 결국 요런 요소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요소들. 자, 선택 과목을 성취도 했어요. 세 번째는 결국 교과나 비교과에서 계속 전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드리면 요 진로 탐색 활동학 경험은 좀 애매하잖아요. 결국 교과를 하든 비교과를 하든 뭐에 관련된 거? 수행이나 이런 주제가 전공 관련된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시는 실제 합격생 예시입니다. 대학교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런 애들 뽑혔습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경희대 입학사정관들한테 얘네들이 진로 점수 요거 있죠. 요거 이 점수 만점 받은 애들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만점 애들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만점 받은 애들인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뭐를 맞춰보시냐면 얘 전공 한번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는지. 교과 비교과에서 전공 관련한 걸 활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얘 전공 뭐일 것 같으세요? 예, 편하게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무슨 학과명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에 관련된 학과일 것 같으세요? 화학이죠. 네. 화학 보세요. 자, 일단 정리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얘는 이래요. 교과 과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궁금해하는 학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쳤잖아요. 그럼 점수 못 받아요. 증거가 없잖아. 얘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는 과목도 화학이니까 당연히 화학 관련된 걸 했겠죠. 근데 얘가 특히 잘한 과목이 얘예요. 얘. 자, 과목은 미적분인데, 그죠? 과목은 미적분인데 얘가 어떤 거를 했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로 해서 주제를 뭘로 했어요? 방사성 원소의 분계율과 반감기를 주제로 해서 미적분을 적용시킨 거예요. 왜? 미적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나 화학에 관심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미적분 요소를 발견해서 그거를 정리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단순히 화학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무슨 과목에서도 화학과 직접적으로 화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얘 주제가 계속 뭐예요? 화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도 열심히 하겠네 라고 점수를 주는 거죠. 얘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느 쪽 같으세요? 방광호. 네, 그렇죠? 경희대가 호경이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좀 심해요. 이 정도면 저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 다른 학과 이걸로 다른 학과 지원하면 그 학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딱 전략 세운 거예요. 나는 수시는, 그쵸? 수시는 호텔 아니면 관광 딱 정한 거예요, 얘는.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정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어디에서만 좋아해? 호텔 경영은 좋아해요. 대신에 알죠. 와, 얘 우리 학과 아니면 안 가겠다는 애인데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얘는 아예 전략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얘가 잘한 거는 이런 거예요. 과목이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과학. 또 계속 생각한 거야. 호텔 쪽에 과학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딱 본 거야. 호텔 로봇이 있네. 야, 이제 호텔 쪽에서도
로봇이든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거 AI 관련해서 고객 관리 뭐 이런 거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제를 또 찾아서 한 거죠. 결국 요런 자료들에서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학업적인 것들은 교과 내용, 그리고 탐구력은 이제 비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도 교과 중심이지만 비교과에서도.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학생부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한 끗이 다른 걸로 다룰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수행인 거예요. 이게 다. 요거 빼놓고는 다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부모님들이니까 혹시 잠깐만 귀 막을 수 있어요? 잠깐만? 1초만? 2초만? 그래서 수행이 일타쌍피인 거예요. 자, 수행은 일단 잘하면 됐어 이제. 수행은 일단 무슨 점수를 위해서 중요해요? 내신 점수, 그죠? 내신 점수 들어가죠. 내신 점수 들어가는데 또 어디에 들어가? 정성적으로 서류 평가, 그렇죠? 일단 당연히 내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행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수행을 주제나 내용을 뭐에 맞추면, 전공 쪽에 맞추면은 서류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행 하나로.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수행 점수 받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수행은 점수 잘 받으라고 학교에서 낸 거예요. 아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수행 자체가 쉽다는 게 아니라 뭐보다 쉬워?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쉬운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있죠. 대원외고, 그리고 용인외고 수행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성적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성적. 대원외고랑 용인외고가, 외대부고가 수행 비중이 70이에요. 70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 비중이 높으니까 걔네 지필 웬만한 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행 비중을 그렇게 높이면 첫 번째, 내신이 올라가요. 점수를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대학교에서 그 부분은. 대신에 수행 비중이 높으니까 애들이 수행 쪽에 시간을 많이 써서 잘하는 애들이니까 거기 내용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점수는 내신 점수 쉽게 받고, 왜? 특목고나 자사고는 주로 애들이 어디로 가니까? 수시 말고 정시로 많이 가니까, 상위권 애들 정시 많이 가니까 내신 부담을 확 줄이는 방식이 뭐냐면 수행을 늘리는 거예요. 수행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받는데 비중이 높으니까 내용들이 워낙 잘하는 애들이니까 일반고 애들보다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목적이 돼요. 자, 그래서 수행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행은 무조건이에요. 학생들이 이거 잘 못 챙겨요. 특히 꼭 성별을 차이를 두면 안 되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특히 못해요. 수행은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성적 낼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수행 이거 평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50점 주겠습니다. 아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보고해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을 아무리 잘해도 걔는 10점밖에 못 받아요. 총 30점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잘 나눠서 요소 딱 맞춰가지고 10점 해당되는 걸 해야 돼요. 자, 근데 종류가 있는 거예요. 수행에는 종류가,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그냥 교과 심화예요. 교과 심화. 예를 들면 중세국어 원문 읽고 현대어로 풀이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전공과 어디서 전공과 이으면 좋다는 걸 들었어. 수행은 이거 전공과 이어서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억지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교과를 심화해서 하는 거는 그냥 그걸 하면 돼요. 뭐에 맞춰서? 기준 맞춰서. 자,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제 탐구가 있어요. 주제 탐구. 자유주제는 맞추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진로와 관련된 걸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예 딱 찍어서 진로와 관련된 걸 해.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요거는 무조건 전공 관련된 걸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행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할 것, 그리고 자유주제나 특히 진로 관련된 거 할 때는 최대한 학과와 연결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줘야 될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일단 학생 입장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진로를 정한 애가 있고 못 정한 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학교가 좀 서류를 해본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구분을 하자면 누가 제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까요? 제일 많이 차이 나요. 학교 차이가 좀 많아요. 학교. 두 번째는 얘를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왜? 얘 성적 보완할 수 있으니까. 강점이 있으니까. 이제 강점이 학업적으로 강점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진로 쪽에 강점 가진 것도 그것도 학생 역량이니까 이쪽 애들 좀 더 신경 많이 써주면 돼요. 얘는 조금 나뉘어요. 얘는 만약에 진로를 정하지 않았는데 막 이거 했다 그래서 막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얘는 중하위권은 그냥 공부 오히려 막 진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학업적 우선으로 하시면 좋고, 대신에 최상위권이면 좀 하셔야 돼요. 최상위권에서 서류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대학교별로 요 분야별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학과 목표하고 앞에 우리 3개 배웠죠? 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정하고, 전략 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 이거 예전보다 중요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 3학년보다는 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창치할 때 가능하면 뭐를 주제로 전공 적성 관련된 걸로 이렇게 해서 짜면 이 학생들이 학생부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하지는 못하고 학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건 그렇잖아요. 성적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성적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올해도 우리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학생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친구는 서류 평가를 위해서 서류 평가 안 하는 전형을 준비하는 수능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보다 학생은 뭐 더 많이 했어요? 학생은 이 점수 받으려고 막 걔네들이 딴 애들이 안 하는 걸 뭘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죠. 뭘 더 한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시험 봐야 되고요. 어차피 과목 선택해야 되고요. 어차피 수행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된 거죠? 뭐 양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난이도 어려운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됐죠. 뭘로? 학과 가지고. 이걸로 점수 주는 거지.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실제 예시를. 뭐 어려운 거라고 막 힘든 이걸로 점수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활동을 했다. 이걸로 하는 거니까 그것만 지도를 좀 잘 잡아줄 수 있다면 훨씬 애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예요. 이만큼 했는데 이거 했다고 점수 이렇게 되진 않아요. 솔직히. 오해 마세요.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교과가 중요해요. 대신에 앞으로는 그 교과를 단순히 내신 점수뿐만이 아니라 수행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시가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학원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요한 최소한 정보라도, 그렇죠? 최소한 정보라도 먼저 드리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계속 도움을 주고, 계속 그 내용들을 좀 저희가 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1시간에서 2시에서 3시까지 생각했다가 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너무 잘하셔서 제가 1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1시간 지키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